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아이의 언어가 늦은 건 아닐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그냥 말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그리고 언어, 그리고 발성, 제스처와 함께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발달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다가 그리고 다시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기고, 배밀이, 그리고 앉고, 서고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들도 산출하는 과정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죠. 누워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후 한 1개월 전후 또 한 3개월 전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보다는 울기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적절할 때, 즉 배고플 때 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좀 불편하게 한다면 또 울고, 또 기쁘게 안아주고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웃고, 이런 반응들이 일종의 언어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6개월 전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옹알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런 소리도 나오게 되고요. 뻑뻑뻑뻑뻑 이런 소리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도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엄마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과 그리고 언어는 함께 발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 엄마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살인데 아직 엄마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말이 늦은 건 아닐까요?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엄마라고 말하는 시기는 12개월 전후, 즉 돌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쯤 되면은 엄마를 보고 늘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웃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12개월 동안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엄마라는 말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만약에 아버지가 키우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라는 말보다 12개월 전후에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겠죠. 즉 초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희들이 초라고 하면 첫 의미 있는 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즉 보편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말을 24개월이 되어도 하지 않는다면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24개월이 되었는데도 엄마라는 말 또는 의미 있는 말을 한 개도 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수상한데 라고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요. 또는 5살인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삼촌을 땀톤, 했었어요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리을 발음이 안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무 귀엽게 표현하죠. 귀엽다고 얘기를 하고, 즉 아주 정상적인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발음이 부정확한 것이 굉장히 당연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말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바지처럼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구조들도 있지만 반지처럼 자음, 모음, 자음, 즉 받침이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어렵게 되는데요. 그러한 음절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5살 되어도 아이들이 좀 오류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살인데 발음이 부정확한데 어떤 발음이 부정확하냐에 따라서 좀 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2가지 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살인데 아직 글자를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로 5세 6세쯤 되는 만으로 5세 6세쯤 되고 우리나라 나이로 7살쯤 되면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찍 글자에 노출이 되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가 완벽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때 시작한다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전까지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된다면 큰 고민 없이 초등학교 가서도 글자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한글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7살 때 다 되어서 한글을 뗀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보통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통글자로 글자를 보게 되지만
7살까지 글자를 잘 모르다가 7세 시작할 무렵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주 빨리 6개월 만에 한글 쓰기, 읽기 완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만큼 음운인식이나 그런 과정들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인데요. 7세쯤 됐을 때는 어릴 때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것처럼 통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역, 우리나라 옛날에 배웠듯이 가, 갸, 거, 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글자를 또 빨리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7살에 아직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번째로 또 아이의 목소리가 이상해요. 소리를 너무 질러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의외로 사실상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음성장애, 목소리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많이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라기보다는 언어 발달 중에서도 음성장애 쪽에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의사 표현의 적당한 방법을 몰라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기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소리가 상해서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말하는 패턴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너무 목신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음성장애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목소리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던지세요. 이제는 이런 고민들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살인데 말이 좀 발음이 부정확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요즘에 말더듬, 유창성 장애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더듬는 경우고요. 목소리에 이상이 있는 음성 장애, 그리고 언어 산출이 좀 늦은 것, 그러니까 2살인데도 아직 말을 잘 못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바로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음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면 여기 표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연령인데요. 연령에 보시면 6세쯤 되어야지 시옷이 완전히 습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 6살, 즉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살 정도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 시옷이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아서 있었어요가 때로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발음이 정확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되시죠. 그런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 정도가 심하다고 할 때는 가까운 곳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요, 목소리가 너무 높다든지 또는 너무 크다든지 음질, 목신 소리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때는 발성의 어떤 습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소리를 너무 지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목을 가다듬는 행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보이게 되면 발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습관이 그 아이의 목소리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더듬에 대한 현상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 이렇게 삽입구를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면 살짝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 빠른 지도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본인이 말을 더듬었던 기억도 없이 개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라는 삽입구를 한다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현상들이 너무 오래 자주 나타난다면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수용과 표현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엄마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특히 의사소통 표현 부분에서 보면 한 18개월 정도 됐는데도 말을 하려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한 분당 2에서 3회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말하는 거에 별로 좀
관심이 없거나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24개월, 아까 엄마라는 말을 24개월이 되었는데도 하지 않아요 라는 거 좀 고민스러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한 5에서 7회 분당 이 정도도 나타나지 않으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같이 놀이를 하는데 10번 미만의 의사소통 같이 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끈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지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4개월 정도 되면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 낱말 정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엄마가 또는 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목적격 조사, 문법 형태 소호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씩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한 24개월 됐는데 말하는 단어가 50개 이하 또는 한 30개 이하 정도 된다면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때쯤 됐을 때 한 25개월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과 얘기해도 그 아이의 말을 한 5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본다면 아주 초기에 이 친구가 언어 발달이 느린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어린 나이 때는 통글자로 배우게 되고요. 한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정도 되면 낱글자로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한글 지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빨라지고 읽기 습득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언어로 할 수도 있고 제스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도 달라고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엄마를 끈다든지 주변 사람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세요 라고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제안하게 할 때 뭐뭐 하자라고 할 때 내가 소꿉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꿉놀이를 들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제안하기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 친구가 언어가 느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잘 발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 언어 중에서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발달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을 또 장애에 대한 눈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의 언어도 함께 잘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